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비밀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발단은 브릭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브릭스는 BRICS, 브릭스,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2001년 브릭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브릭스는 세계 GDP의 8%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브릭스는 전 세계 GDP의 33%까지 성장합니다. 인구 측면에서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32억 명 경제권역이 되었습니다. 브릭스는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가입 신청을 했고 UAE,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등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은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초대받는 형식으로 회원국이 되었죠. 브릭스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브릭스 공통통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푸틴은 브릭스가 주축이 되는 국제통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푸틴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어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에서 벗어나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시진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국제금융, 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는 자의적 제재는 전 세계 사람에게 재앙을 초래한다. 라며 미국을 비난한 후 푸틴의 제안에 바로 호응합니다. 푸틴의 국제통화 제안은 몇 단계로 구성된 추진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 1단계는 브릭스 국가 간 무역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겠다는 것이죠. 원유 거래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페트로 달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위안화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중국과 무역 거래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브라질과 중국 간 결제 플랫폼도 미국이 주관하는 스위프트 대신에 중국이 주관하는 CIPS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역과 금융의 위안화 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는 3개국입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모두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죠. 브라질이 이들 3개국 직전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브라질이 선빵을 때리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주요 기업 국유화, 외채 상환 거부, 전면적인 토지 개혁 등 급진 좌파 정책을 기본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차례 연속으로 대선에서 패배하자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게 대선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중도 우파로 노선을 바꾼 인물입니다. 룰라는 기업 국유화, 외채 상환 거부, 토지 개혁과 같은 급진 좌파 정책을 공약에서 제외합니다.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중도 우파적인 정책 공약을 사수 만에 대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재선 도전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룰라는 선거를 위해 감춰뒀던 좌파 본능을 이번 임기 내에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브라질이 수락한 위안화 결제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믿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안화를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금과 히토류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브릭스 공통통화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꾸준하게 금의 보유량을 늘려오고 히토류 관리를 강화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브릭스 공통통화는 브릭스 국가들이 보유한 금 및 히토류 가치와 동일한 수량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어 가치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달러의 문제는 미국 마음대로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달러 가치를 낮춘 데 있는 것이죠. 브릭스의 암호화폐는 금과 히토류로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브라질이 솔깃한 부분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36.7%, 브라질이 13.3%, 러시아 15%, 인도 5.8% 순으로 브릭스 히토류 매장량이 70%인 것이죠. 금은 몰라도
히토류 면에서는 브라질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룰라가 미국과 충돌하는 지점 중 하나는 페루의 찬카이 항구입니다. 2024년 11월 중국은 페루의 수도 리마 80km 위치에 있는 찬카이에 5조 원을 투자해서 항구를 만듭니다. 찬카이 항구의 지분 60%를 중국 원양 해운 집단이 소유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운영하는 남미 최초의 항구입니다. 시진핑이 1대1로가 미국이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남미에까지 진출한 것이죠. 찬카이 항구는 페루에 있지만 브라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브라질이 중국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찬카이 항구에서 브라질로 철로 등을 놓는 3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찬카이 항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페루가 남미를 길쭉하게 소유하고 있어 브라질을 페루 쪽이 아닌 반대편 바다로 수출해오고 있었습니다. 찬카이 항구까지 철길이 놓이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간 운송기간이 현재의 40일에서 25일 정도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철길이 완성되면 브라질은 콩이나 절광석 등 주요 수출품을 중국으로 쉽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브라질이 가까이 있는 것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고 찬카이 항구가 중국의 군사 항구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50% 상호 관세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이고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룰라도 어차피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마지막 임기이고 1.7% 정도는 중국으로 돌리면 충분한 물량입니다. 트럼프가 50%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직전인 7월 초 룰라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 글로벌 무역이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며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룰라가 트럼프를 먼저 건드린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룰라의 발언이 있자 트럼프는 브릭스에 동조하는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섭니다. 브라질에도 10%로 책정했던 상호 관세율을 갑자기 5%로 대폭 상향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룰라가 트럼프의 50%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성명을 보면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룰라는 상호 관세 50%를 반발하는 성명에서 통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무역을 위한 통화 창설에 관심이 없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스웨덴, EU,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굳이 달러를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통화로 무역할 수 있다고 성명을 내는 상황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룰라는 찬카이 항구와 철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고 금과 히토류로 가치를 보장하는 브릭스 공통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룰라는 둘 다 재선이 없는 말년입니다. 양국이 강대강으로 대결 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